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신입사원 때 처음 일을 하게 되면 너무 생소하고 어렵잖아요. 그때 내 선배가 설명을 잘해줘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 좀 더 쉽게 느껴지고 내가 무슨 일을 그 다음에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요. 제 생각에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엔 막막한데 누군가 설명을 잘해주면 또 능숙하게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월급만큼 월세 받는 방법을 정말 5살짜리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단순히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한 번만 잘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먼저 월세를 받는다, 월세 받는 투자를 한다라는 건 수익형 부동산을 산다라는 의미예요. 부동산은 차익형과 수익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차익형은 내가 산 가격보다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서 비싸게 팔았을 때 차이 나는 이익을 노리는 투자인 거예요. 수익형은 매달 받는 수익인 월세를 노리는 투자인 거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데 대표적인 차익형 부동산의 예시는 아파트죠.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할 때 월세 얼마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는 걸 원하고 사는 건데 상가는 조금 다르죠. 대표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는 가격이 오르는 것도 바라지만 직접적으로는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를 받고 싶어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사람들은 수익형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월세를 받는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건 좀 너무 초보의 생각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을 정말 싸게 사면 월세 수익률도 높아지고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동네의 상가 수익률이 5%면 팔린다고 가정해보죠. 그 상가에서 월세가 100만 원이 나온다면 2억 4천만 원이 상가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상가를 내가 1억 5천에 산다면 어떨까요? 나는 월세 수익률을 8% 받다가 2억 4천만 원에 내가 팔게 되면 또 세전 9천만 원의 매도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계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벌써 봐보세요. 간단하게 우리가 숫자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월세 100만 원 받는 상가의 시장 가격이 2억 4천인데 내가 1억 5천에 사면 9천만 원 싸게 사는 거고 월세는 그대로 100만 원을 받으니까 내가 수익률도 남들보다 높은 거구나.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따져야죠. 이 상가가 임차인들이 정말 장사할 만한 상가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월세 내고 자기 돈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정말 장사하고 싶어하는 위치와 컨디션의 상가가 맞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팔리는 가격이 수익률 5% 기준이 맞을까? 최소한 이 정도는 따져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면 뭐가 유리할까요? 그냥 차익형 부동산 사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차익형은 진짜 한 번에 몇 천, 몇 억 벌 때도 있으니까 소위 대박의 꿈을 꿀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 예측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매우 어렵고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다 오른다 떨어진다 전문가 의견이 갈라질 때가 많거든요. 21년도에도 누구나 서울의 아파트는 계속 오른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특정 몇 명 빼고는. 구조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현실은 어땠죠? 가격이 그 이후에 급락해버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갑작스럽게 진행됐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어떨까요? 처음에 아주 싸게 사서 임차인 잘 들여다 놓으면 월세 받으면서 보유하다 팔기가 용이해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숫자로 엄청나게 싸게 사는 건 맞는지, 매달 얼마나 남을지, 팔 때는 얼마에 팔 수 있을지, 당연히 현재 시장 기준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일수록 수익형 부동산이 좀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상가를 사려고 하면 좀 어렵죠. 아니, 수익형이 쉽다면서 상가가 어렵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상가가 수익형 부동산이라면서. 맞아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도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상가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투자에 속해요. 왜냐하면 개별성이 너무 강해요. 같은 건물에 있어도 층마다 가치가 다르고 상가가 지어진 방향에 따라서 심지어 같은 층이라도 가치가 달라요. 또 상권이 이동하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상권이 계속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게 상권이 이동해서 내 건물에 공실이 터진다? 이거 완전히 낭패예요. 2대 상권을 보세요.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고 그렇게 약해진 게 월세에도 그리고 매매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초보들은 상가 투자하다가 속된 말로 돈이 물려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상가 사서 팔리지도 않고 월세를 받기는커녕 공실나면 은행이자에 비싼 상가 관리비를 막 몇백씩 내버리니까 생활 자체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가는 사실 초보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투자에 속해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딱딱 계산이 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포기하긴 좀 아쉽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거기에 이런 상가 투자의 어려움을 조금 낮출 수 있다면 초보가 하기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 되겠죠.
저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월급보다 월세를 많이 받게 됐는데요. 저는 초보 시절에 원룸 건물을 사서 월세 받았습니다. 수도권은 너무 비싸니까 지방에 수요 좋은 데다가 원룸 건물을 샀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엄청 싸게 사서 월세 받다가 내가 산 가격보단 비싸게, 그리고 남들이 파는 가격보단 좀 더 싸게 그렇게 파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매수한 건물인데 예시로 자주 말씀드리는 건물이긴 한데요. 저는 한 건물을 4억 5천만 원에 매수해서 대출 한 3억 5천 정도 받았고 자기 자본은 한 1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은 공실 없이 운영하면 약 770만 원. 이거 매출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자 매달 한 150만 원 정도 나오고 관리비 등을 빼고 이렇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죠. 그럼 왜 원룸 건물을 샀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가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수요를 예측하기가 용이해요. 그 동네 원룸 월세가 300에 30이다 이러면 비슷한 건물 컨디션에 위치가 비슷하면 그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공실이 없다면 내 건물도 공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수요층이 대거 이동할 만한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상권처럼 갑자기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아주 싸게 샀으니까 팔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팔아도 저는 꽤 많이 이익이거든요. 이렇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월급보다 월세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차익을 먼저 떠올려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래서 몇천 몇억 남긴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거기에 매달 월세 수익이 더해져요. 이게 정말 나의 리스크 포인트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달 현금이 쌓이고 그걸 다시 투자하면 속도가 붙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월세를 받게 되면 저축액이 폭발합니다. 월급쟁이가 월급 400 받아서 200만 원 저축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와중에 회사 다니면서 월세 500을 더 받으면 나는 700만 원 저축하게 되는 거잖아요. 1년으로 따지면 2,400만 원 저축하던 직장인이 월세까지 모으니까 1년에 8,400만 원 모으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저축액이 폭발했죠. 그러면 그 다음 투자도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냥 생활비 풍족하게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식상한 표현인데 정말 인생이 바뀌어요. 월급 얼마 아껴서 몇십만 원 더 저축해야지 고민하는 것보다 다음 투자를 통해서 몇백만 원 더 저축하고 투자 방법을 또 고민하고 이런 쪽으로 인생의 무게추가 완전히 이동하게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4억 5천만 원 정도의 건물 샀다 했잖아요. 그 건물의 가치가 9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그걸 금매로 싸게 팔아서 8억 원에 팔아도 많이 남죠.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숫자로 예측하는 게 강력한 겁니다. 얼마나 싸게 사는지, 보유기간 동안 얼마나 남을지, 현재 시장 상황 기준으로 얼마의 매도 가능한 금액인지 예상하고 매수하니까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보이면 막막하고 어렵지만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싸게 사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월세 받으면서 필요할 때 적당한 가격에 판다. 근데 이게 말로는 쉬워 보여도 막상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현금은 안 잃고 안전하게 불리는 겁니다. 초반에 목돈을 한 번에 잃어버리면 되돌리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 그 중에 제가 했던 원룸 건물 투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자산이 급격하게 불어났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 방법이 더더더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강의 같은 거를 결제해서 돈 쓰시기 전에 제 유튜브 영상들을 쭉 한번 봐보세요. 제가 투자하는 방법과 투자하면서 쌓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저의 투자 방법을 담은 영상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우리 같이 성장해 보자고요. 오늘도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